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김건희 그거 유튜버 보면서 이게 탄핵이 정당하다, 부정선거 여전히 그것은 불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 정보보고가 올라오면 네. 대통령이 어떤 걸 더 믿느냐? 네. 그 그러니까 어디서 지금 그거는 들어보신 겁니까? 뭐 이제 국정원 최고위층한테 확인을 해서 뭐 이름을 쓸 수는 없으니 국정 고위 관계자 정도로 오늘 여기 나오기 전에 이제 기사를 썼는데 예. 누구나 다 그렇게 의심은 했는데 국가정보원이라는 곳이 우리나라의 모든 뭐 대북 정보나 해외 정보, 뭐 국내 정보까지 모이는 곳인데 이분의 판단은 그거예요. 이분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랑도 통화하거나 독대하시는 정도의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근데 네. 이분의 진단은 국가정보원이 보고하는 정보 보고보다 유튜브의 말을 더 믿더라. 예를 들면 부정선거 같은 거 있잖아요. 부정선거라는 것은 지난 21대 총선에 2020년에 민경우 의원이나 이런 양반들이 뭐 개표 조작을 했네, 뭐 서버에 들어 뭐 이거를 서버를 뭐 확보해서 보면 알 수 있네 하는데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전자투표하지 않잖아요. 종이 투표합니다. 종이 투표해갖고 실질적으로 뭐 소송이 걸리고 하면 재검표를 하잖아요. 네. 재검표가 돼서 뒤집힌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뭐 실제 지금도 다 보관하고 예. 있죠. 예. 근데 난 왜 이런 주장을 하나 이해가 좀 처음엔 안 됐죠. 왜냐하면 대선을 자기가 이겼잖아요. 예. 0.73%를 앞섰는데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선거라는 미신을 믿는 걸 보니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미 이분은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부터 2020년 4.15 선거는 부정선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은 게 저희가 계속 보도하지만 후보 때 이미 본인이 유세 현장 연설에서 부정선거 하는 것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말했던 것들 여러 가지 우리가 보면 시그널들이 있었던 거예요. 신호.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역시 검사 출신이라 시원시원하게 말 잘하네, 세게 하네 라고 이제 좋게 넘겼던 거죠. 근데 그렇게는 당선이 되니까 유세 현장에서 말했던 거 그리고 캠프에서 저질렀던 일들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당장 이제 참담한 것은 뭐냐면 어떤 정말 정치적인 목적이 뭐 있었겠지만 어떤 우리가 봤을 때 합리적이고 뭐 세세한 준비를 했다든가 원인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딱 두 가지입니다. 술하고 유튜브. 술하고 유튜버.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봐야 돼, 아침에 확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즉 각종 아침에 보통 한 5시에서 5시 반 정도 전후에 보면은 청와대에 어떤 보면 군 사이카도 가고 막 이렇게 백차가 왔다 갔다 하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각 정보기관에서 그날 아침에 정보보고를 올립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 올리는데 보통 A4 용지에 약 한 13포인트, 5포인트로 해가지고 한 5 내지 6매 간단하게 올립니다. 그것만 해도 15매죠. 그 다음 그걸 꼭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각 수석실에서 언론 보도 요약 보고라는 걸 올립니다. 요거 두 개는 여태까지 어떤 대통령도 국정에 거의 손을 갖다가 놓다시피 했던 박근혜 대통령도 꼭 보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는 한 가지를 좀 정보 보고 관련돼 가지고 깜짝 놀랐던 게 정보 보고서에서 SRI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특별 요청 보고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보기관에 오다를 줍니다. 수보고권자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해 보시오 그러는데 그게 당사자와 그 보고받는 게 윤통이죠. 보고받는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거 보면 안 읽어본다고 그러십니다. 이 SRI를 안 읽어본다는 것은요. 국정 운영 안 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더 심각하게 지금 다시 되돌아보니 국정 운영 안 한 것 같고 술은 엄청 마셨고 일정이 안 돼가지고 정말로 그 다음날 행사 취소를 하고 가지도 않고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보도됐던 거 어제 저녁에 노영희 변호사가 단독 보도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자, 가짜 지금 사이카들이 먼저 가고 진짜 사이카들은 뒤에 오면서 그러니까요. 교통 엉망으로 만들고 용산 쪽에서 예. 이런 짓을 했다는 게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 그 노상에 있는 경찰들은 얼마나 고생합니까? 빨리 나와야 200근무가 해제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또 제가 그 노영인 변호사님 그 방송 보고 또 경찰 쪽에 좀 취재를 해보니까, 해보니까 야 경찰도 큰일 났다. 이거 허위 보고로 했을까? 그렇죠. 넘었을 거 예, 아닙니까? 그 걱정하는 경찰도 있더라고요. 허위 보고에 대한 걱정. 그렇죠. 아니 출근했어. 출근했는데 그 문서로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짜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200경호 보고서라 그러거든요. 대통령 노상에 있는 가는 경호 보고서를. 그러면 지금은
그 한남동에서 용산을 이동해야 되니까 노상경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0경호 그 동원 인력이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언제 동원하고 이게 전부 다 지금 조작된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그 허위 또 문서를 예. 좀, 예. 그러면은 지금 그 옛날에 이태원 때 이 보고서 잘못한 사람을 다 형사입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 다 형사입건 됩니다. 그거 저 200경호 보고서는요 비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네. 아니 뭐 경찰 출신이니까 예. 잘 아시겠지만 저도 어제 좀 만나 보니까 좀 완전 그 윤석열을 잡는답니다, 그냥. 윤석열을 잡는다. 관저에서 관저에서 그냥. 김건희가 윤석열을 잡는다. 예, 잡는다. 그 경찰 사이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노희 변호사의 저 내용을 저도 들어보니까 가짜가 올 때는 다 이제 가짜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한두 네. 번도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가짜는 가짜대로 액션을 취하고 네. 진짜 오면 좀 더 긴장을 해서 그렇습니다. 하는 이런 이제 쇼를 본 적도 없고 상상도 못했는데 그러면 정말로 껍데기가 왔다 갔다 하고 실제로는 통치행위, 국정 운영은 김건희가 한 거 아니냐라는 게 오히려 입증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예. 그리고 22대 총선에서 당선됐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네. 다 알고 있다니까요. 이분이 대선 유세 때 술을 먹고 어떤 행위를 했고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본인들은 다 알고 특히 이용 의원은 그때 수행시장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용 의원은 A부터 Z까지 알고 있죠. 예.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황종호 행정관 이런 사람들도 다 수행팀이었고 특히 메시지팀, 일정팀 이런 사람들은 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자기들 그 권력 유지를 위해서 언론에 뭐 공익 제보를 한다든가 이런 거 없이 다 입을 닫고 그 자리 유지하려고 이렇게 그래서 이 사달이 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참 지금 황종호 비서관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무회의 그 계엄령 관련 국무회의가 했다 안 했다 기록이 있다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거 말 의정관실에서 참여 안 했는데 청와대 연설기록 비서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 하나를 다 쓰는 곳입니다. 여기서도 안 썼다면은 이거는 나중에 큰 위법 사유가 됩니다. 자, 직무유기가 된다는 이제 예.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럼 뭐 없다는 것이 이제 실제 없는 것이 이제 좀 따져보기로 하고요. 근데 없으면은요 딱 떨어지는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처벌받습니다. 네. 저는 그 윤석열 정부가 망가진 이유가 이렇게 붕괴된 이유가 그 구구 유튜버들 그 시청 예. 그게 큰 원동력이다 아니 생각합니다. 이 기자님 대통령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보고서를 갖다가 꼭 네. 봐야 될 보고서만도 하루에 100페이지가 넘는데 네. 천공 유튜브를 볼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 본다고 이야기 들었을 때 근데 천공 같은 경우는 기가 차더라고요. 제가 볼 때 지금에 와서 보면 천공은 약간 본인이 그냥 본인을 너무 과장한 거 아닌가? 천공은 그렇죠. 아니고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구구는 아니지만 보수 유튜버 중에 KBS YTN의 진행자로 가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즐겨 본 것 같고 그거 말고 그거보다 더 나아간 극우 유튜버들에 대한 내용을 저도 뭐 K 뭐 유튜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실질적으로 한 행동을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예를 들면 권순일 전 대법관이 그 체포 명단에 왜 들어갑니까? 그럼 언론이 뭘 잘못 썼냐면 야 권순일 대법관 이 사람은 김만배 화천대 의회에서 고문으로 근무를 했고 그 전에 2019년에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때 2심까지는 이제 그 도지사직 상실형이 나왔는데 3심 대법원에서 권순일이 살려줬어. 그때 김만배가 로비를 했어라는 게 대장동 사건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내용 들어있죠. 지금 그 수사가 시작된 지 3년이 넘었는데 거기에 대한 증거는 단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 3월에 제가 그저께인가요? 처음 권순일 대법관한테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전 처음 통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분은 저를 잘 아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대장동 사건 보도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올해 3월 16일인가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가 갑자기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휴대전화와 PC 전체를 가져갔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50억 클럽이니까 50억 클럽 수사를 했나 보다. 아니에요. 권순일 전 대법관의 다른 변호사법 위반 다른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자기가 그걸 수사를 못하니까 경찰에 내려보냈다가 작년 10월에 사실상 제가 또 취재해 보니까 검찰은 무혐의라고 봤어요. 네. 무혐의라고 봤는데 이걸 어떻게든 검찰이 야 송치해라고 해서 이 사건이 작년 10월에 반부패부로 다시 갔는데 그거를 갑자기 6개월, 5개월 있다가 뜬금없이 총선을 앞두고 이분을 덮친 거죠. 압수수색을 통해서. 근데 지금 보니까 권순일이라는 사람이 전 대법관이 왜 체포를 했어야 되냐 보면
극우 유튜버의 권순일이 지목됩니다. 맞습니다. 많이 2020년 4.15 부정총선의 수계로 권순일 그 대법관이 당시에 그렇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이었죠. 그래갖고 정말 저는 이건 믿었구나. 이거는 그래서 검찰의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것조차 좀 믿으면 안 되는 게 네. 보십시오. 올해 3월만 해도 권순일 대법관의 압수수색을 왜 하냐고요. 분명히 위에서 오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권순일 대법관의 폰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야, 이 사람 올해 또 선거하니까 장난을 쳐서 우리가 질 수 있겠다. 선거를 했는데 참패했잖아요. 108석 겨우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윤석열 생각에서는 선거하니까 또 장난쳤구나. 특히 어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전투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극우 유튜버도 사전투표. 윤석열 대통령이 유세 현장에서도 말한 게 사전투표인데 이번에 선관위 서버실을 촬영한 게 사전투표 인명부 서버를 촬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히 모든 게 일치하잖아요. 맞습니다. 저 요번에 저도 제일 의문됐던 게 권순일 대법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저 개원군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네. 체포 명단이 있고 저도 그게 제일 의문 갔는데 아 이거 맞다. 극우 유튜버가 말한 권순일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 한 거, 그다음에 뭐 이재명을 도와가지고 저걸 했다는 거, 무죄 파기환송을 했다는 거, 이래서 다시 또 뭐 부정선거에 관여했다는 거, 유튜버들이 이걸 말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를 잡아가지고 비원 방카가 속치고 서버를 갖다가 압수수색하면 뭔가 나올 거다. 여기에 대한 것은 아마 거의 확신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 여름에도 보면 그 선거 끝나고 나서 총선 끝나고 나서 보면 그 유튜버들이 그 중앙선관위가 있는 과천 예. 수사 그 관할 지역 과천 경찰서 앞에서 시위 엄청 합니다. 그 유튜브에 다 남아 있을 거예요. 용산에서도 하고. 네, 용산 그 대통령실 근데 앞에서도 저희가 엄청 이제 하고. 보도를 하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극우 유튜브 그 세력들이 모르겠습니다. 그 자금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지만 4.15 부정선거 그리고 올해 40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계속 띄우고 있어요. 예를 들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SBS 기자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수사하러. 네. 이 한마디가 SBS 보도에 나오면서 그날 보도를 봤더니 통상 좋아요가 10,000개면 댓글은 한 1,000개 정도 달리잖아요. 네. 그 기사는 되게 특이합니다. 한번 보시면 저희가 전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좋아요가 10,000개인데 댓글이 10,000개가 넘습니다. 와.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댓글을 달면서 야 윤석열이 잘했네. 이런 부정선거 의혹이 있으면 샅샅이 조사해서 국회를 해산해야지라는 계엄을 비상계엄과 내란을 옹호하는 댓글들이 쫙 깔려서 야 이건 조직이 쪽으로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하는데 지금도 그게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유튜버가 있음으로써 이번에 탄핵 국면에서 사실상 국민의 힘을 절멸시킨다. 더 이상 회생불능 상태로 빠뜨리고 있다. 네. 그런데 국힘은 지금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런 유튜브를 볼 거 아닙니까? 정신 세계가 똑같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걔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거를 영상을 볼 거 아니에요? 예. 또 선거 되면 그 사람들의 그 유튜버들의 도움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걔네들 얘기하는 것들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제가 한 50% 이상은 극우 유튜브를 시청해서 정신 세계가 잘못됐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아니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꼭 비단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예. 황교안 전 총리가 어젠가 엊그제 YTN 배승희 라디오, 배승희가 보수 유튜버 아닙니까? 라디오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밝힐 절호의 기회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실상이에요. 그리고 예. KBS의 라디오의 고성국 씨, 고성국 TV라는 거 운영하잖아요. 예. 계엄을 정당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황교안도 그렇지 민경욱 전 의원 등등해서 공당에 있었던 유력 정치인들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맞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해오고 있었어요. 그것들이 확대 재상되는 역할을 국민의힘에서 한 겁니다, 사실은. 자, 그렇게 뭐 충분히 볼 수 있지만 제가 평론가로서 판단하기에는 저런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면 아마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 선거관리라는 것이 전 세계에서 K선거관리라고 각광을 받고 있고 신생개발도상국들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선거제도를 다 가져가서 이미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다 우리 지금 선거관리 제도를 가져가고 있는 반에 부정선거다. 그리고 선거 결과 그 용지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거 실제로 검표하라고 잘 안 합니다. 결과가 뻔하기도 안 봐도 다 알기 때문에 이걸 이제 부정선거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 국민의힘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원천적 기회를 차단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자, 그러면서 국힘이 이제 기회를 잃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는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걸 그대로 믿고 항전하고 싸우고, 자, 헌법재판소까지 가자. 그러면 이길 수 있다. 네. 다시 내가 돌아오면 지금 기소돼 있고 구속돼 있는 사람 다 사면해 주자. 이것도 그러면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고 지금 실행하는 것이다라고 봐도 됩니까? 뭐, 물론입니다. 예. 그래요? 네. 아니, 저 말이 맞습니다. 저는 답변이 예. 너무 아주 심플해서 예, 듣기는 뭐, 좋은데 예, 확실할 겁니다. 네. 그래요? 그 기획으로 갈 겁니다. 지금 이제 걔네 구구 유튜버들 그 시민단체 정강훈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시민사회 수석이 정광삼이가 자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부르면 바로 온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때 범어사 갔을 때 예. 왼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 박근혜 때 일부 속실당했던 그저 뭐 그것도 갑자기 정호성 비서가 정호성. 예 네. 자호성 우광삼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야 이거는요 특히 조현병 환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망상을 가지고 리플리 증후로 진행되면 자기가 믿는 것만 아니 믿습니다. 근데 황교안 전 총리는 박근혜 탄핵 때 대통령 권한대행했던 네.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그 부정선거를 네. 밝힐 절호의 찬스라고 얘기를 한 나라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부 극우 유튜버의 얘기가 아니고 유력 정치인들 특히 그 보수 정치인들과 엮여서 확대 재생산되면서 윤석열은 거기에 대해서 강한 확신이 있었고 이번 한 번의 카드면 국회를 해산하고 예를 들면 본인의 생각은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거 부정선거네 올해 21대도 그렇고 22대 민주당이 그럴 줄 알았어. 그런 차원에서 김어준의 그 여론조사 꽃을 뒤진 겁니다. 김어준의 그렇죠. 꽃은 민주당과 결탁이 돼서 예. 여론조사를 조작했을 거야라는 근데 말씀하셨듯이 망상이죠. 망상이에요. 어떤 가정과 예. 아무런 근거 없이 자기의 상상만으로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선관위를 보낸 이유는 심플하죠. 국회 해산시킬 거야. 예. 근데 명분을 만드는 명분이 거죠. 없잖아요. 예. 근데 얘네 부정선거 세력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비상계엄 담화문에 범죄 집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범죄 집단이라고. 범죄 속을. 뿌리 뽑고 척결한다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인식 자체가 비상 그 다음에 그 계엄 선포 담화문에만 봐도 정확히 남아 있고 두 번째 포고령 의료인이 들어갔잖아요. 저는 이건 본인이 썼다고밖에 네. 생각이 안 되죠. 그 국방장관이 썼다 전 절대 아닐 그거 거라고 지금 봅니다. 네. 작성을 갖다가 대통령에서 한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했다는 정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건희가 배후에 있고 김건희에게 이것을 뭔가 알려준 또 다른 사람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제 계엄 포고령까지 나왔는데, 자, 부정선거를 가지고 아직도 지금 주술적 요소에 헤매고 있다. 이게 신념의 영역이냐 신앙의 영역이냐 아니면 완전한 사이비 논리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극단적으로 마지막 장면이 연출될 것이다. 그건 뭐냐? 아무것도 남지 않고 완전히 절멸된 상태에서 정말로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는 상황까지 최악의 경우를 맞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구속영장 압수수색 진행이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결국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중간에서 타협을 한다거나 협상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절대 불가다. 오로지 탄핵과 즉시 체포하고 구속시키는 것 외에는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가겠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네. 통과됩니까 안 됩니까? 탄핵 의결. 저는 항상 저는 정상적이면 탄핵되는 건데 네. 지난주에 그 탄핵 불발돼가지고 예. 불결돼가지고 좀 국민의힘 의원들이 쓴맛 좀 많이 봤을 겁니다. 예. 저는 뭐 이번에 만약에 또 불결시킨다면 국민의힘 그냥 해체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죠. 볼 때는. 예. 자, 그러면 통과된다 그런 들어 분위기입니다, 보시죠. 지금. 예. 통과된다고 보시고 통과된다고 보시는 거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탄핵은 시간 문제일 것 예. 같아요. 이번 주든 다음 주든 될 텐데 예. 제가 저나 뉴스타파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 수사를 검찰이 주도한다. 네. 저는 이게 가장 우려스러워요. 왜냐하면 오늘 만약에 경찰이 가서 압수수색 제대로 못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수사권이 거의 주도가 검찰로 넘어갈 텐데 가장 먼저 김용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게 그럼 새벽에 1시 반, 2시 반에 중앙지검으로 자진 출석한 게 김용현이 그만 아무 전화 통화도 없이 혼자 갔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고 있는데 김용현이 뭐 전화를 2번 바꿨네, 3번 바꿨네. 이 내용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기자들이 뭘 알아가지고 기자들이 도청을 할 수 있습니까? 내부에서 알려주니까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 우리 언론이 검사들, 검찰의 힘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네.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란 분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습니까?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 안 했으면 대통령 될 수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수사 상황이 거의 언론에 실시간으로 윤석열 본인도 그때 수사팀장 본인도 특정 언론에 많은 자료를 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언론과 밀월 관계를 쌓고 자기의 이제 뭐랄까요 언론에 대한 입지 전쟁, 그러니까 내가 언론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이제 오만에 빠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려고 지금 국민들은 야 검찰 너네 문제 있어라고 하는 상황인데 검찰이 지금 대통령을 잡아 가두고 국민들이 박수치고 야 역시 검찰이 잘해. 이렇게 되면 검찰은 하나도 변하는 게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제가 가장 그 걱정인 거는 경찰도 물론 그렇지만 제일 걱정인 것은 검찰은 이 내란 사건에서 손을 떼라. 왜냐하면 네. 지금 그 특별수사본부 구성원 자체가 한동훈 아니면 윤석열로 다 연결된 사람.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